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귀엽다는 말인데요. 귀여움의 대상은 주로 아이들입니다. 해가 없고 위협적이지 않은 데다 자기 의견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고 배우고 상처받고 회복하는 아이들이 귀엽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인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 순간에조차 삶을 배우려 눈을 반짝이는 용감한 모습은 우리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죠. 귀여움은 아이들을 귀엽게만 보고 싶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아이들은 결코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삶으로 가득 찬 씩씩한 존재들이죠. 귀엽게만 인식되는 존재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에 걸맞게 깍듯이 대해야 하죠. 우리 모두는 용감하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작가를 만나다에서는 아름다운 도전과 최선을 다한 작업의 여정을 담은 에세이 만질 수 있는 생각의 저자 이수지 그림책 작가 만나봅니다. 문화의 놀자에서는 사연이 있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책과 작가를 만나봅니다. 2022년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산 상을 받은 이수지 그림책 작가가 펴낸 에세이 만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수지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도 그림책을 내셨던데요. 춤을 추어서 출간 소식 들었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여름 첫 책이라는 프로젝트에 또 선정되면서 발표가 되었고요. 네, 좀 춤과 아이와 또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에 관한 또 책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순천에서는 시립 그림책 도서관에서 개관 10주년 특별전으로 여름의 무대 이수지의 그림책 이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순천에도 다녀가셨던가요? 네, 그렇죠. 순천에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 처음에 전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그 워낙 좋은 공간이고 넓은 공간이어서 그 안에 다양한 좀 저의 책의 여러 면면을 좀 선보이느라 네. 여러 번 가서 같이 기획하고 또 공간을 예쁘게 채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에 이 작가님 네. 전시회 소개하고 인터뷰도 방송에 튼 적이 있었는데 혹시 네. 서울에 계셔가지고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반갑고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작가님의 에세이집 만질 수 있는 생각 소개해 볼까 하는데 어떤 네. 책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림책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의 작업일지이면서 또 동시에 뭐 작업이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 사고에서 나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육아 일기도 병행해서 이렇게 다 쓰던 블로그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블로그에 쭉 글을 써가던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좀 묶어서 독자들과 나누면 제 그림책을 이해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으로 묶어볼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그 블로그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은 나의 글이 이 디지털 세계에서 사라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뭔가 만질 수 있는 형태의 책으로 좀 정리해서 엮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군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신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수지 작가님이 그림보다 글을 더 잘 쓰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좀 하시던데. 예. 그건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그림책이 글 없는 그림책이 또 유난히 많아서 네,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글보다는 그림의 언어에 더 저의 이야기를 기대서 이제 그림의 논리로 이제 흘러가는 어떤 그림책을 주로 만들어 왔는데 난데없이 이제 글로 가득 찬 책을 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글로 만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다른 생각들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좀 고대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안데르센 상을 받으셨죠? 네. 좀 네, 안데르센 상은 저도 그때 후보가 됐을 때도 사실 그냥 후보가 된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수상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뻤죠. 그게 이제 각 나라에서 후보를 한 명씩 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그 후보들 가운데서 그 작품을 제출을 하고 대표작 5권의 책 중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 보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이었죠. 그림책과 관련해서 뭐 역사가 뭐 아주 길다고 볼 수는 없는 우리나라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또 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림책의 역사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진짜 그 기존의 뭐 유럽이나 혹은 또 일본도 그림책의 역사가 꽤 깊은데 우리나라는 약간 후발주자 같은 느낌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입견이 없고 더 자유로운 상상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그림책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작가님께서는 볼로냐 라가치상 그리고 또 보스턴 글로브 혼북 명예상 등 이 세계적인 그림책 상들을 받으셨는데 정작 대학에서는 이 회화를 전공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 대학에서 미술대학에서 회화, 그러니까 서양화 전공 학생이었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의 가장 중요한 언어는 그림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매체에 나를 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었고요. 대학 다닐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책이라는 매체에 그냥 항상 이유 없이 끌렸었는데 그러다가 아티스트북이라는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책이라는 어떤 공통 분모로 모이는 좀 되게 희한한 장르의 어떤 하여튼 그런 장르인데 그 북아트 아티스트북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그 그림책들이 이제 제대로 번역도 되고 그래서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그림책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넓고 깊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쯤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여서 이제 저도 책이라는 매체로 한번 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영향을 준 것들 무수히 많을 텐데 어떤 걸 가장 이렇게 주된 걸로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화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책으로 넘어가고 그 책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영국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잠깐 영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보고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이제 그냥 어떤 전형적인 그림책이라는 장르로 생각해서 그랬던 제 선입견도 많이 부서졌고 이 그림책이란 것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 어떤 장르의 예술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매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 책에 보면은 외국 편집자와 함께 일했던 일화가 좀 담겼는데 책을 출간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회화 전공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림책이 어떤 방식으로 출간되고 뭐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이제 샘플 삼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뭐 출판사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의뢰를 해보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되게 얼기설기 그냥 정보를 모아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영국에 있을 때는 이웃나라 이제 이탈리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볼로냐 아동 도서전이 있다고 해서 거기 이제 그냥 학생으로서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네. 거기에서 이 작가들 예비 작가들이 출판사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제 그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고 또 저도 막연하게 잘 모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갈 때 이렇게 가제본된 저의 첫 번째 그림책을 들고 갔었거든요. 네네. 그 책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예. 저의 버전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책이 한국에서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들고 간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가서 책이 있으니까 이제 출판사와 편집자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들 쉽지 않은 과정들을 또 지내는 동안에 아이들의 엄마로서 육아까지 해내는 참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 소화를 해내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나름 좀 즐겁게 하려고 좀 노력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에세이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에세이에 그 부분을 좀 일부러 힘주어서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느낄 텐데 사실 작업을 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뭔가 무슨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너도 그랬구나라는 위로만 받아도 사실 작가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 이제 한꺼번에 오잖아요. 항상 즐거운 일과 또 힘든 일이 항상 한꺼번에 오는데 그러면서 또 이 다른 요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있고 또 작업의 와중에서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늘 그냥 같이 굴러가는 일이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그 대목을 근데 한 번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동안 이제 많은 그림책을 그리면서 추구해온 작품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얘기들도 책에 써 놓으셨는데 아직 책을 읽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서 작가님이 그려온 그림 세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림책이 정말 멋진 매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제 정말 첫 번째 예술을 접하는 첫 번째 통로라는 생각에서 그렇고요. 또 아이들한테 사실은 그림책을 읽어주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림책의 세계로 이렇게 빠져들어오는 그런 어른들 독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림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정말 명징한 어떤 삶의 철학이라던가 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의 마음에도 잘 가닿는 것 같고 어른의 마음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책의 여러 층위를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그런 독립된 세계인지 이것을 그 즐거움과 에너지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림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특히 이제 물과 빛 같은 소재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떤 의도가 딱 있어서 그렇게 선택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작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물과 또 뭐 파란색을 많이 쓰는 것 같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뭔가 그래서 왜 그럴까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뭔가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유동적이고 유연하고 언제든지 뭔가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즐기면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마음에 항상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군요. 이 보통 이제 작업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작 네. 과정들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작업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그림책은 정말 짜임새가 중요해서 어떤 논리적인 구성에 의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의 책들, 뭐 이를테면 제 책 중에서 뭐 경계 3부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파도야 놀자, 거울 속으로, 그림자 놀이 이런 책들은 네네. 내가 흔히 이제 영화에서 스토리보드나 콘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짜놓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름이 온다라든가 물이 되는 꿈이라든가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책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무작정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이제 저를 맡기고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그냥 저 스스로 그냥 내버려두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다 늘어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바닥에 쫙 늘어놓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앞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 최신작 춤을 추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방금 이제 네. 그 여름이 온다, 물이 되는 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 물이 되는 꿈과 여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과 노래를 결합시킨 그림책의 또 그렇죠. 외연을 확장한 그런 시도였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담겨있는 그림책도 너무 좋고,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이야기는 핑계고 그 이야기를 핑계로 이를테면 음악이라던가 춤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요소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즐길 수 있는 형태 같은 것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춤을 추었어도 사실은 이제 라벨의 볼레로라는 음악에서 맨 처음 출발하기는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아이가 그 볼레로에 맞춰 원래 그 볼레로가 춤곡이었기 때문에 그 왈츠에 맞춰서 하나씩 자연에서 자기의 친구들을 만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제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또 음악 하시는 그 장영규 음악 감독님하고 또 연결이 돼서 그분이 그 볼레로를 그림책에 맞게 또 다시 편곡이라 해야 될지 작곡이라 해야 될지 새로운 형태로 음악을 만들어 주셨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모션 그래픽으로 간단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또 이게 책뿐만 아니라 NFT라는 방식으로 또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방식의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모두 그림이라는 그 장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 예술 장르로 이렇게 번져가거나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까지도 좀 할 수 있겠군요. 보니까. 네, 그게 제가 바라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이제 미래의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유연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께서 그렇고 또 본질적으로 그림책 자체가 지향하는 세계가 어린이 그 자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린이로부터 시작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림책의 외연이 넓어져서 그림책이란 것 자체를 즐기는 어른들도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애초에 이 출발점은 어린이였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장르가 편견 없는 어린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들도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 그 자체라는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림책이라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방금도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림책에 관심을 갖는 어른들이 늘면서 네. 그림책이 깨달음을 주고 또 위안이 네.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책을 그냥 읽어줘야 되니까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더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림책이 되게 짧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이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국면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들이 보는 어떤 책과 다르지 않게 근데 그게 아주 단순하고 명징한 어떤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글과 그다음에 그림과 또 그 글과 그림이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제3의 효과로 마음에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또 다른 방식의 다른 해석을 낳고 또 다른 겹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력적인 그림책들은 무거운 것을 가볍게 살짝 들어 올려 단순한 마음으로 전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작업들 앞으로 활동 계획 어떻게 좀 세워놓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꾸준하게 작업을 해나갈 것 같고요. 지금 또 이미 다음 작업을 시작했기도 했고. 현재는 이제 춤을 추어서가 막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연계해서 독자들 만나는 북토크라든가, 그다음에 또 전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8월 27일에 순천에서 그 전시와 연계한 강연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조만간 순천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에세이 만질 수 있는 생각의 저자인 이수지 그림책 작가였습니다. 문화야, 놀자. 계속해서 문화의 놀자 시간인데요. 사연이 담긴 노래 소개와 함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일화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은 1993년 19살의 나이로 제5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의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1997년 홍대 인디씬에 잔잔한 바람을 몰고 왔던 밴드 그룹 미선이로 활동해오다가 이후 2001년 첫 번째 솔로 앨범 루시드 폴을 발표하면서 이 루시드 폴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네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과 특히 시를 닮은 노랫말 때문에 음유시인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2005년 발매한 2집 앨범 오사랑에서 오늘 들려드릴 노래 물이 되는 꿈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 노래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라고요? 네, 루시드 폴의 노래 중에는 시인들이 아름답다고 꼽은 가사가 많은데요. 실제로 루시드 폴은 시인들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뮤지션에 꼽히기도 했고 이 물이 되는 꿈이라는 노래 역시 시인들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쭉 보면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씨가 되는 꿈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네. 이걸 보다 보면 마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작사 실력을 바탕으로 루시드 폴은 여러 권의 그림책을 또 번역하기도 했고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네. 한데요. 오늘 들려드릴 물이 되는 꿈이라는 노래는 노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림책의 형태로 이수지 작가님이 옮기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책을 펼치면 가사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맑은 파란색 수채화 그림들이 펼쳐져서 마치 물처럼 흐른다는 그런 감상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노래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물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로든지 이어져 있으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요. 강으로 흘러든 물은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든 물은 바다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면 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스며든 물이 씨앗을 품으면 꽃이 되고 나무가 되기도 하죠. 이런 물은 아이들과도 닮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꿈이든 꿀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수지 작가님의 만질 수 있는 생각을 읽으면서 이 동화책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생각에, 그리고 꿈에 물처럼 스며들어가는 작가님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오늘 노래 감상하시면서 내 마음속 숨어버린 작은 어린아이를 다시 깨워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씨가 되는 꿈, 불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별이 되는 꿈, 달이 되는 꿈, 새가 되는 꿈, 비가 되는 꿈, 돌이 되는 꿈, 흙이 되는 꿈. 산이